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화이트하우스에게는 어제가 썩 좋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주요 언론들이 어제 하루 종일 잇따라서 화이트하우스와 관련한 배드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첫째는 대통령의 선임 자문관이고 사위인 제럴드 쿠스너의 탑 시크릿 비밀 취급 인가가 하향 조정됐다 하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최소한도 네 나라 국가의 관리들이 이 쿠스너의 무경험, 또 복잡한 사업관계, 또 은행 빚과 관련해서 그를 어떻게 좀 쉽게 다룰 수 있는가, 이것을 논의하는 장면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외국 관리들이 그의 취약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더라, 그런 뉴스였습니다. 세 번째는 로버트 멀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 재정 관계에 대한 질문을 시작했다는 뉴스입니다. 대통령 출마 전에 있었던 그의 사업의 재정 관계를 질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보도된 배경에는 화이트하우스 내에 내분과 냉전이 있다는 것이다. 즉 해병대 사성장군 출신인 존 켈리 비서실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총애하는 사위 그리고 딸과의 권력 다툼 때문이다. 그런 풀이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렇게 일이 꼬이면 화이트하우스의 정치력에도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 그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있었던 화이트하우스의 배드 뉴스들,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또 그 원인은 무엇인지, 이런 문제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제의 발단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족 등용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딸인 이방카는 36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위인 쿠스너는 37살. 그러니까 정치판에서는 그야말로 애송인격인데 또 정부기관의 경력이라든가 경험이 전무한 인물들입니다. 대통령의 자식이다 하는 것 이외에는 배경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인물들이 화이트하우스의 대통령 시니어 어드바이저 이런 명함을 들고 한국에 가서는 대통령도 만나고 중동에 가서는 왕도 만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입니다. 사실은 미국에도 친족 등용을 금지하는 법이 있습니다. Anti-Nepotism이라는 법인데 번역을 하면은 친족 등용 금지법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1960년대에 난 법인데 의회가 존 F 케네디가 그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를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할 당시에 만든 법입니다. 그 내용은 public official이, 그러니까 관리가 그의 친척을 그가 관할을 하는 에이전시에 고용을 한다든가 승진시키는 것을 금한다, 그런 법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카나 제럴드가 화이트하우스의 수석 보좌관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법의 임의적인 해석에 따라서 가능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이트하우스는 이 법이 명기하고 있는 에이전시, 이 범죄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부 부처에 고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화이트하우스는 정부 부처가 아니다, 에이전시가 아니다, 고로 상관이 없다, 그런 법의 해석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여하튼 이들은 30대 나이에 무경험, 무경력의 배경에도 불구하고 관직에 등용이 됐습니다. 더욱이 사위는 집안 사업체 경영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또 그 사업체 운영이 복잡하고 부채도 많고 그런 상황입니다. 또 딸은 모델 출신이고 패션 비즈니스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당연히 이들에게 비밀 취급 인가는 없게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일단 화이트하우스로 입성을 했으니까 보는 것, 듣는 것, 읽는 것이 모두 비밀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위인 제럴드 쿠스너의 비밀 취급인가 신청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FBI의 신원조회가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와중에 화이트하우스에 근무하는 보좌관들 중에서 한 10여 명이 비밀 취급 인가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언론에 의해서 폭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존 켈리 비서실장이 이 문제 해결을 시도했는데 그 일환으로 제럴 쿠스너의 지금까지 있었던 임시 비밀 취급 인가를 박탈을 하고 탑 시크릿은 못 본다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CIA의 정보 보고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또 화이트하우스의 보고서도 접할 수 없고 민감한 사항이 논의되는 회의에도 참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정보기관의 도청 보고서도 읽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위는 지금 중동평화회담의 미국 대표격입니다. 또 다른 평창올림픽에 가서 대통령도 만나고 국빈 대우도 받고 미국의 대북 정책을 확인하고 온갖 호사를 다 누리고 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미국의 정보 보고서도 읽을 자격이 없는 자가 가장 민감한 북한의 핵 문제를 다룰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당연히 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강력한 인터넷 신문인 폴리티커에 의해서 처음으로 폭로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워싱턴 포스트가 또 폭로한 기사가 있는데 최소한 4개의 국가의 관리들이 지금 의심되기는 중국, UAE, 멕시코, 이스라엘 이 4개국입니다. 이 나라의 관리들이 제럴 쿠스너의 일천한 경험 또 사업관계가 복잡한 것 이것을 믿기로 해서 어떻게 그를 좀 입맛에 맞도록 요리할 수 있을까 하고 논의하는 장면의 내용이 포착이 됐다는 것입니다. 즉 쿠스너의 여러 가지 취약점이 우려가 된다 그런 요지의 보도였습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 때문에 FBI의 신원 조회가 늦어지고 있고 또 그의 탑 시크릿 비밀 취급인가도 나오지 않은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발자국 더 나간다면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화이트하우스 내 내분과 그 콜드 워이라고 언론들이 얘기를 하는데 냉전입니다. 바로 해병대 사성장군 출신인 존 켈리 비서실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총애하는 딸 사위와의 힘겨루기 파워 스트러글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비밀인가 문제가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위와 딸을 한참 칭찬을 한 후에 나는 존 켈리 비서실장에게 이 업무를 일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심은 좀 선처를 바랍니다 하는 뜻이었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풀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켈리 장군이 가차없이 비밀 인가를 불허하고 사위에게 망신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트럼프 앞에서 읊조리고 서 있는 기라성 같은 장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짐 매리스 국방장관이라든가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이라든가 존 켈리 실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평생 군대에서 살은 생리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트럼프에게 무릎을 꿇고 읊조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특검이 트럼프의 대선 출마 전에 있었던 사업 관련한 자금 관계 이것을 조사한다고 바로 CNN이 또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업체에 관련한 재정 관계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종래 그는 대선 중에도 자신의 세금 보고 내역조차를 밝히지 않은 첫 번째 후보가 됐습니다. 그것도 특검이 대선 전에 있었던 사업 관련 재정 내역을 조사한다 하니까 평소에 걸어봐서는 그냥 지나치지 못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다시 특검에 대한 파면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성급한 예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어제 화이트하우스는 별로 좋은 날이 아니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2월 28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럿 쿠시너 백악관 수석보좌관이 1급 비밀 취급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최근 백악관 내 100여 명의 참모들이 임시 비밀 취급 허가로 중요한 국가 기밀을 다루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존 켈리 비서실장이 어제 임시 비밀 취급 허가로 업무를 보는 참모들이 접할 수 있는 국가 기밀을 종전 1급 비밀에서 보통 비밀로 낮췄으며 쿠시너도 그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쿠시너는 대통령에 대한 1일 보고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위 제럿 쿠시너의 1급 비밀 취급 금지 조치와 4개 외국 정보와의 스캔들 그리고 특검의 과거 트럼프 러시아 비즈니스 거래에 대한 수사 발표로 궁지에 몰렸습니다. 중동 평화 중재 등 수석 외교보좌관 역할을 수행했던 쿠시너가 1급 비밀을 취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로버트 밀러 특검팀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결심하기 전인 2016년 이전 기업 활동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로리다주 고교 총격 참사 후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총기 규제 대책에 의회 내 공화당 지도부가 반대를 표명했습니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법을 준수하는 시민에게 총기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며 애초 총기를 사서는 안 되는 사람이 총을 사지 못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언 의장은 교사를 무장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초당파적 총기 규제 법안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매코넬 원내대표가 언급한 법안은 지난해 가을 존 코닌 상원의원과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이 함께 발의한 초당파적 총기 규제 법안입니다. 코닌 머피 법안의 골자는 연방기관들이 FBI가 운영하는 국가범죄경력 조회 시스템에 범죄 정보를 갱신해 입력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호 픽스 백악관 공보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일을 하면서 종종 선의의 거짓말이 요구됐다고 진술했습니다. 픽스 국장은 어제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하원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픽스 국장은 그러나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한 조사에 있어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고 언론은 전했습니다. 어제 픽스 국장의 하원정보위원회 청문회는 8시간 이상 진행됐습니다. 나이키사가 수십억 달러의 상품 라인 점프맨 로고에 마이클 조던의 점프 사진 실루엣을 이용한 것은 그의 사진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어제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 상급심에서 내려졌습니다. 이 로고는 나이키가 고용한 누군가가 찍은 사진을 기초로 한 실루엣으로 만들어졌지만 1984년 자코버스 렌트미스터가 촬영한 조던의 도약 사진을 무단 사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재판부는 여러 가지 중요 요소들이 확실하게 다르다는 이유로 재판관 2대1 판결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이클 매디건 하원 의장이 어제 자신의 사무실에 접수된 성희롱, 인종차별 등의 신고 9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중에는 여성 스태프에 대한 남성 직원의 성희롱 사실, 그리고 남성 직원들 간의 폭력적인 근무장 분위기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이클 매디건은 여성 직원의 성희롱 신고를 소홀하게 처리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일리노이주 의회가 오늘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을 표결에 붙입니다. 새안은 고성능 탄창 판매 규제, 방탄용품의 불법 사용 금지 등이 들어있습니다. 주의회는 이 법안을 최근에 순직한 시카고 경찰 커맨더 폴 바워의 이름을 따서 법안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상하원은 오늘 중 이 법안을 통과시킨 후 이를 주지사에게 곧 송부할 계획입니다. 스프링필드에 있는 주지사회 공관 거버너스 맨션이 새롭게 단장하고 7월 14일에 일반에 공개됩니다. 주지사 공관은 지난 1972년에 수리한 후 손을 대지 않아 지붕이 낡고 히팅 시설 등이 작동하지 않았었습니다. 퍼스트 레이디 다이애나 라우너가 작년부터 1,5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이 시설을 새롭게 수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 한때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부터 구름 많겠고 늦은 밤부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56도, 밤 최저 38도.
내일은 오전까지 비 소식이 이어지다 오후부터는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40도, 밤 최저 27도.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금요일 낮 최고 41도, 밤 최저 27도. 토요일 낮 최고 44도, 밤 최저 29도입니다.